반갑습니다.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관살 혼잡인데 일간별로 관살 혼잡일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간별 관살 혼잡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고급 내용이죠. 기초 내용은 아닌데 앞에서부터 제 강의를 차곡차곡 잘 들어오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의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살 혼잡이 많다는 것은 그냥 공통된 어떤 의미로는 관이나 살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의미는 카리스마나 그렇죠? 어떤 그 통제 능력, 생살 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근본 어떤 그 베이스나 토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일단은 편관은 힘든 거죠. 시련, 내 삶의 어떤 고통, 뭐 천재지변, 그다음에 책임감, 그렇죠? 그다음에 자존감, 체면, 명예, 타이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어떤 그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일간부터 목화 토금수 해서 5행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목일간, 화일간, 토, 수, 금수, 일간이 관살이 많을 때 어떤 모습을 띨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오행적인 특성하고 관살 혼잡의 특성을 잘 믹스해서 제가 쉽게 강의를 해볼 테니까 잘 좀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목일간. 자, 목일간이라는 것은 일간이 간목, 을목, 목일간의 관살 혼잡. 목일간의 관살 혼잡이라는 것은 목에 관은 금이죠. 금이 많다. 금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목, 시작, 그렇죠? 창조, 어린아이, 봄, 그렇죠? 뭐 이런 어떤 기운, 그다음에 창조, 뭐 창의도 되겠죠? 시작하는 기운, 창의. 뭐 기획도 될 수 있고요. 기획 능력,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극하는 금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은 관성으로서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타이틀이나 명예도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죠? 이 금이 많다는 것은 숙살, 분별, 판단 그런 의미의 플러스 관살이 많다. 안 그래도 약간 숙살의 느낌의 관살이 많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많다 보면은 시작하고 뭐 창조하고 하려고 하는데 시작을 잘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를 너무 통제하고 규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작을 잘 못한다. 그리고 설령 시작을 해도 이게 중간에 자꾸 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부단하다. 시작을 해도 용두사미. 시작은 잘 해요. 왜냐면 간목일간이니까 간목이든 을목이든 일간 자체는 시작을 잘 하는 그런 특성이고 생각한 대로 자꾸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그거에 대한 커트하고 어떤 이게 조절하고 수렴하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시작은 있으나 끝이 조금 미비한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 같은 심성이죠. 영성이 조금 초록초록합니다. 초록초록한데 그런 아이가 자라나는 어떤 그런 기운을 중간에서 그 커트를 하는 겁니다. 커트하니까 심성 자체는 영성이 맑고 아이 같은 심성인데 그걸 자꾸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통제하고 하는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그 힘든 거나 그런 상처나 극하는 어떤 그런 거에 마음의 생채기를 되게 잘 입어요. 왜냐하면 여린 기운이니까. 그리고 그 어떤 상처를, 마음에 받은 상처나 주눅 들은 거나 통제에 대해서 잘 잊지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한번 우리가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 잊지 못하듯이 그런 어떤 심성을 좀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스스로도 강해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기운인데, 그 기운이 남한테도 강하게 하려고 하면서 나 스스로한테도 되게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좀 경직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을목의 경금이다, 관이 경금이다 그러면 을경을 합을 하면서 금기운을 내다 보니까 그 기운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목이냐 을목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목일간에 금이 많다 할 때는 우리가 사주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화기운, 이게 이제 식상이죠. 식상의 기운이 있어야 이거를 잘 씁니다. 그래서 식상의 기운은 관살을 제압하거나 제화하는 기운으로 그리고 이제 이 목한테는 이 식상이 목의 지향점이자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일간에 금에 관살이 많은 분은 뭐 인성도 좋지만, 그렇죠? 인성으로서 소통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보다는 식상으로서 목한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 그 다음에 목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어떤 그 관살을 조절을 하고 인생의 어떤 목표나 하고자 하는 거에 이거를 잘 펼칠 수 있는 기운으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목에 또 토가 많다. 그러면 이거는 재성이 되죠. 재성이 되면 목일간에 안 그래도 금이 많아서 이게 신약하거든요. 내가 하도 그걸 당하니까 주눅 들어서 자꾸 쪼그러지고 있는데, 이 재성은 내가 힘을 더 써서 극하는 상태가 되지만, 이게 또 토생금 해서 금극목 해가지고 이 재생살 기운을 업시키기 때문에 토가 들어오면 목표 방향성은 생겨서 좋으나 결국에는 관살이라는 것은 정관과 편관이 모두 있는 거기 때문에 힘들게 됩니다. 힘들게 되는 어떤 양상이라 화의 어떤 식상으로서 이 관살을 조절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 화는 금은 경금이나 신금, 금은요 화의 재화를 받아야 이게 금은 쓸모가 있어집니다. 그렇죠? 금화교역의 현상으로 쓸모가 있어진다. 이렇게 해서 자, 목일간은 어떤 이런 사주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게 이제 여러분 사주에 통변하고 해석할 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베이스가 돼서요 사주에 다 녹아져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그냥 이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주 풀이를 많이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그 상담자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주가 갖고 있는 원곡의 특성, 그 다음에 대운, 세운, 플러스 그 내담자 상담 받으신 분의 환경, 그 다음에 본인의 의지와 노력 여부 정도를 이렇게 제가 잘 들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좋은 상담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딱 이 얘기를 해야지 계획을 안 했어도 저절로 이렇게 막 방언 터지듯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언제 이런 걸 공부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믹서가 돼서 제 마음 속에, 제 영성 속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럴 때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게 그냥 제가 얼토당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그 음양오행에 많은 기운을 덜어내고 부족한 기운을 이렇게 이제 추가하는 그런 기운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 거를 관살 혼잡일 때는 그게 이제 목이냐 토냐 화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부해서 단번에 한 번 듣고 여러분들 다 알 수는 없어요. 유행가도 그렇고 우리가 요즘 젊은 친구들을 랩을 하는데 유행가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한두 번 듣고는 가사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음계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하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음이 흥얼흥얼 나오고 가사도 내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가사를 뭐 5년, 10년 지나도 이렇게 잘 읊어낼 수 있는 게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돼, 잘 모르겠다, 어렵다. 그거는 정말 욕심이죠. IQ가 200 이상 되시는 분은 한 번 듣고 이해하고 다 외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통 뭐 한 120 플러스 내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비슷한 내용을 조금씩 덧붙여서 이렇게 눈덩이를 불려가듯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강의이기 때문에 듣다 보면 어느샌가 눈덩이가 이만큼 불어나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복해서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들으셔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 화일간의 관살 혼잡. 혼잡이라는 것은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화일간에 수가 많다는 것은 이제 내가 화일간이다, 병화나 정화다 그러면 나는 밝고, 그렇죠? 밝고 확산하고 활발하고 어떤 이런 양적인 기운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런 그 일주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를 극하는 게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빛, 열과 어둠, 차가움이 나를 극도로 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병화, 태양 또는 정화, 촛불, 달빛인데 내 주변은 관살이 많다는 것은 어둡고 추운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이라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도 되고요. 규범이나 가치, 뭐 법, 규율, 룰 이런 것들이 되는데 나는 병화나 정화로서 빛과 열로 밝게 비추고 그쵸? 낮의 어떤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데 내 주변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베이스, 그쵸? 내 바탕은 내 직업적인 것들, 그쵸? 좀 차갑고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환경이라는 거죠. 관성의 환경이 강해. 그러니까 나는 어둠 속의 빛, 태양, 촛불, 난로 어떤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은 춥고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뭐냐, 나는 거기에서 희망이자 선구자 이자 빛이자 뭐 어떤 이런 구도자,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의 촛불을 든 구도자의 어떤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어떤 조직이든 어떤 형태에서 나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좀 이끌어주고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현상으로 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정화일간에 이렇게 이제 관이 년에 임자의 관이 있어서 관살 혼잡의 기운이긴 하지만 이건 관살 혼잡이라기보다는 관이 뿌리가 되게 강한 멋진 관이죠. 양인의 관입니다. 나를 칠 수도 있지만 천간으로는 정임합을 하고 있고 지지는 편관으로서 치고박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직장이라든가 힘든 빡센 양인의 어떤 그런 직장으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정화나 병화, 특히 저는 이제 또 이런 사주 공부를 하게 되면서 주변 분들한테 뭐 사주 상담이 아니더라도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좀 이렇게 고민도 많이 듣는 어떤 본의 아니게 그런 이제 위치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쪽으로 이 화일관은 많이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병화일관이나 정화일관 분들은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나는 이제 확산하고 밝게 빛나고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주위의 어떤 압박, 그쵸? 압박이나 눈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 심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 화일관임에도 불구하고 소심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음의 기운, 어둠의 기운이 너무 강한 거죠. 내가 예를 들면 뭐 병화일관이면 내가 병호일주다 아니면 정사일주다, 그쵸? 아니면 정미일주다, 뭐 병오미진 아무튼 이런 일주다 그러면 뿌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버텨내겠지만, 이런 일주가 아니고 뿌리가 약하거나 병화의 근이 약한 사주는 조금 소심해지거나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의 개운이라든가 좀 도움이 되는 것은 화일간이기 때문에 이게 목이 인성이거든요. 인성으로 소통하는 어떤 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를 함으로써 내 막혀있는 어떤 이거를 뚫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성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게 시작하고 발산하는 거죠. 발진. 생각을 드러내고 하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생명력을 가진 어떤 그런 인성으로서 수가 바로 수극화하지 않고 인성으로 통해서 나를 다시 목생화할 수 있는 기운으로 순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성으로 좋고, 만약에 이럴 때 또 관살혼잡은 식상에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이 수를 치는 게 뭐죠? 토죠, 토. 토가 들어오면 이게 식상인데, 자, 식상의 기운이 들어오면 안 그래도 화가 좀 기운이 약한 거예요. 왜냐면 관살이 많다는 것은 나를 극하는 존재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신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약한데 거기에 또 내 힘을 설계시키는 식상이 있으면 나를 더 힘 빠지게 하는 거죠. 힘이 들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생토 해서 토극수를 해서 수를 극하는, 뭐해서 수를 통제를 하는 모습보다는 목의 인성으로서 소통하는 게 더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수일간의 관살 혼잡은 이런 형태다. 그래서 내가 화일간이다, 내가 화일간이다, 병화나 정화 이런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좀 봐주시면 되고, 목을 좀 잘 써야 되겠죠. 인성의 기운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자, 인성은 생각하고 고뇌하고 휴식하고, 그렇죠? 자, 인성은 그런 기운이
목의 기운이니까 그런 기운들을 잘 쓸 수 있도록 밀어준 어떤 그런 기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일간의 관살 혼잡. 그러면 목이 많다는 거죠. 목극 토하니까 목이 많다. 일단은 토일간의 특성은 중립, 중재, 중용,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게 토일간의 습성이고요.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약간 우직하면서 땅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어떤 나를 잘 드러내지 않는 어떤 그런 기운이긴 합니다. 그래서 포용력과 중재력, 이제 땅 속에는 진술충미, 지지토에는 뭐 광물도 있고요, 어떤 뭐 생물도 있죠. 지렁이나 어떤 이런 나무 뿌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포용을 하는 어떤 그런 인자고, 음에도 속하지 않고 양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중간자적인 어떤 포용적인 인자인데, 거기에 이 목이 너무 많다. 나무, 통제, 가 많다면 이게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그렇죠. 땅 입장에서는, 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토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국수에서 물기를 통제해서 물의 쓰임새를 막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극해서. 하지만 이 목의 통제를 받아서 이 생명을 키우는, 나를 극하긴 하지만 내 생명, 내 존재 목적이 생명을 키우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목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땅덩어리는 이렇게 좁은데 나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빽빽하게 자라 있어요. 그러면 숨통이 막히는 거죠. 둘 다. 숨통이 막히는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역부족, 내 힘이 딸리는 어떤 역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리고 이 토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적이고 좀 무게잡고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데, 이 목은 생명력이고 움직이니까 이게 활동 역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통제하고 극하는 게 나는 가만히 있는 토. 그러니까 사주에 토가 이렇게 좀 많으면 사람이 좀 진득하고 움직임이 좀 덜합니다. 그렇죠? 토라는 것은 지지로는 진술충미로 화계지나 묘고지로 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이걸 날 가만히 있도록 놔두질 않으니까 조금 삶의 부침이 또 있을 수 있다. 왜냐면 그게 강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제압을 한다고, 예를 들면 금이 이제 이게 식상이 되겠죠. 토생금에서 식상으로 이 목을 제압을 하자 그러면 이 목이 또 강하기 때문에 이 도끼날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일간에 목에 관성이 많을 때는 금으로 제압을 하려다 보면 이게 이제 관제구설에 쌓이기가 상당히 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화의 인성으로서 소통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화가, 그러니까 목생화, 화생토 하면서 목이 토를 일방적으로 극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할 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의 지향점이나 목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화잖아요. 그러니까 토를 직접적으로 극하기보다는 화를 생해서 화생토에서 이 신약한 것도 좀 해결을 해주면서 인성으로서 내 힘도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모습이
또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 일간에 따라서 식상이 더 유리하게 잘 좀 좋게 쓰일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인성이 소통시켜주는 인성이 잘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 재화 3법이 물론 있긴 하지만 무조건 뭐 식상으로 관을 제압하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관인소통으로 소통시켜주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관별로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사고의 폭을 넓혀서 공부를 좀 하셔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금일간. 금일간의 관살 혼잡. 자, 금을 극하는 거는 화죠. 화가 많다는 겁니다. 화가 많다. 자, 이제 금일간은 물론 화가 필요합니다. 금은 다른 일간하고는 다르게 이제 금은 이 경금과 신금일간으로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경금은 말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금이에요. 원석. 그렇죠?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이 좀 필요로 하고, 자,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다듬어진 어떤 그런 보석이나 완성체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무슨 불을 더 대서 재련을 해서 더 이쁜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이 경금 신금에서 이거를 극하는, 그쵸? 관살 혼잡이 병화냐 정화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를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너무 많다는 것은 좋지는 않은 어떤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좀 다르다.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경금일 때 정화가 이게 정관이죠. 이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이 다듬어지지 않은, 그렇죠? 이 원석, 쇠, 바위, 그렇죠? 철광을 정관으로서 다듬어 주는 건 좋고, 자, 경금이 병하다. 이것은 좀 멋있긴 해요. 멋있긴 해. 이게 이제 편관의 모습인데, 가공되지 않은 어떤 그런 숙사를 조금 빛내주는 거죠, 빛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재련을 하는 힘은 약해요. 이 정화는 열이고 병화는 빛인데, 다듬어지지 않은 이 원석을 빛으로 비춰주니까 멋있긴 해요. 투박하긴 하고 멋있긴 한데 제대로 재련을 하지 못하니까 쓰임새나 쓸모는 조금 떨어진다. 이 정화로 잘 달궈줘야 되는데. 자, 그리고 신금이다. 신금이 이제 정화. 이것은 이제 편관이 되죠. 이것은 좀 이미 다듬어진 보석을 다시 불을 댄다는 것은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 관이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신금이 너무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고. 그리고 신금이 병화를 왔다. 이건 이제 정관인데, 이것도 이제 세모입니다. 그죠? 병신합을 해서 이 신금을 빛으로서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관계가 유정하게 해서 나를 빛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쓸 수가 있다. 하지만 이 길신인 정관이 합을 해서 잘 못 쓰이게 된다면 좋지 않은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나를 또 빛나게 해주는, 그쵸? 이 태양빛, 빛이 와서 나를 밝게 빛내주면서 관계를 좋게 가지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좋다 나쁘다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이런 기운이 관살이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이 좀 많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자, 이럴 때는 뭐가 좋느냐, 수가 뭐죠? 이게 식상이죠, 식상. 자, 이럴 때는 금일간의 금생수에서 식상이 뭘 극하죠?
수극 화를 극하는 식상의 기운이 좋습니다. 금한테 이제 철을 재련하고 할 때 이 수는 나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강한 화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니까, 그쵸? 조절을 하니까 뭐 인성도 좋긴 하겠지만 인성보다는 식상이 더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살인 화는 펼치고 드러내고 낮이고 뭐 여름이고 어떤 그런 기운이니까 수는 식상이긴 한데요. 이 자체 의미는 휴식, 지혜, 생각, 밤, 겨울, 이거의 뜨거움을 식혀주는, 바쁨을 조금 힐링 시켜주는, 그쵸? 힐링의 휴식을 드러내긴, 식상으로 드러내긴 하는데 이런 기운으로 드러내니까 아무래도 금일간한테는 식상의 기운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어떤 이 수기운으로서 관살, 여자한테는 남자나 직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성은 뭐죠? 인성? 그쵸? 금을 생하는 거는 토죠. 토생금. 자, 인성도 뭐 그닥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생토, 토생금의 기운으로 해서 인성 자체는 또 생각하는 기운이잖아요. 중재하고 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금일간은 또 토인성이 와도 그닥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금일간은 어떤 관성, 그쵸? 병화냐 정화냐를 여러분들 좀 잘 봐야 됩니다. 다른 일간보다도 특히 더. 복, 화, 토, 금까지 했죠. 이제 수. 자, 수일간. 수일간에 관성이 많다는 것은 수일간. 네. 관살. 혼자. 수일간을 극하는 건 뭐죠? 토죠. 토국수. 토가 많다는 겁니다. 토. 일단 수. 자, 수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한테는 토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수는 움직이고 흐르는, 이제 아래로 흐르는 특성이 있어서 자연 친화적이기는 하지만 이 수를 우리가 사람이 잘 쓰려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론 비가 우리가 땅을 적셔줘서 좀 비옥하기도 하지만 강이나 바다, 댐 저수지에 물을 고여서 이 토는, 또 관성은 수의 쓰임새, 활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가 고여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수로서 쓸 수 있게 댐이 있는 것이고요, 개울이 있는 것이고 우물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컵, 제가 이제 물에 컵을 담아서 마실 때도 이 컵이 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을 가다서 사람이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데 그게 너무 많다. 근데 이게 쓰임새가 있긴 하지만 댐은 수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문. 그리고 이 컵도 물을 따라만 놓고 한 달, 1년 안 마시면 물이 어떻게 되죠? 수문 열지 않고 물을 계속 갖다 놓으면 물은 썩습니다. 물이 썩어요. 연못 같은 데도 물을 순환시키지 않고 가만 놔두면 물이 썩습니다. 그래서
고여있는 연못은 정기적으로 물을 전부 다 빼놨다가 새물 넣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쓰임새가 톡으로 결정되지만 그 토가 너무 많다 그러면 너무 경직되는 거죠. 경직되고 수가 흐르지 못하니까 썩고, 그래서 이런 조직이다 남자다 그러면 너무 나를 극하는 기운이 많고 안 그래도 조용하고 고요하고 생각하는 그런 인자가 수인자인데 그걸 또 가둬서 못 쓰게 해서 어떨 때 필요할 때 쓰임새를 있게 하지만 이게 너무 강하면요 뭐 남자가 여자를 자기가 좋아한다고 가다 놓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일간의 토가 많다는 것은 성격적으로 좀 고요하고 소심하고 잘 드러내는 기운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국수에서 관성이 이런 토가 많다 그러면 어떤 회사나 직장에서 일을 해도요, 일의 성과를 잘 드러내서 인정받기가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십성과 그거의 특징을, 이제 오행의 특징을 같이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럴 때 일단은 목이 뭐죠? 목은 수생목 식상이죠. 식상의 기운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자 목극토 하면 목극토를 하면서 이 토를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상 목은 움직임, 활동력, 목 식상이 엄청 움직임이 강하겠죠. 목 자체도 시작하고 발진하고 활력이 넘치는 어떤 봄 기운 같은, 어린아이 같은 파닥파닥 뛰는 그런 기운인데 식상이다. 그러니까 이 목이 토를 극함으로써 토가 수를 너무 극하지 않도록 어떤 제압을 하는 기능도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화재성도 부분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자, 왜냐면 이 토국수해서 고여있는 물이라고 했죠. 고여, 썩는다. 자, 이거를 재성은 어떤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이프 역할을. 그래서 화생토, 그렇죠? 화생토해서 토국수로 더 강해져서,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는 게 이게 재생살의 기능도 있거든요. 재생살, 재생관의 기능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화에 발산하는 기운의 재성으로서 이 소통을 좀 시켜줄 수 있는 인자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화기운을 또 쓰면 좋고요. 인성은 뭐죠? 인성, 자, 금인성. 금인성은 조금 이제 토생, 금생수에서 수기운을 힘나게 해주긴 하는데, 이 식살의 기운 인성은 안 그래도 주눅 들어있는 수일간한테는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작아지고 수렴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식상복 기운보다는 조금 이렇게 잘 쓰이기가 좀 쉽지 않겠다. 오행의 특성상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그 목화토금수 일간별로 관성의 역할도 조금씩 다르고, 그거를 좋게 쓰이는 어떤 그런 역할도,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이건 좀 고급적인 내용입니다. 중급 이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뭐 책이나 다른 분들 강의하시는 거 보면 이게 십성과 오행 특성을 같이 해서 설명하는 것은 중급 이상의 어떤 통변술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그렇구나 하고,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 사주 통변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밑바탕으로 깔리면서 여기에 뭐 수일간이라도 임수일간이냐 개수일간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조금 디테일한 통변 할 때 좀 그때 다시 나중에 공부해서 보면 되고, 또 아니면 제가 앞에 강의를 10천강 강의를 또 자세하게 드렸거든요. 그걸 또 보면서 이걸 또 보면 이렇게 아다리가 이제 바둑 용어긴 한데 아구가 잘 맞는 어떤 또 광의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